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마이크로 컨텍솔입니다. 자, 마이크로 컨텍솔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만큼 워낙에 소형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시가총액이 매우 작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았던 AI 쪽 반도체라고 하기에도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외를 하고 있는 시장으로부터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시가총액이 500억이 안 돼요. 472억 원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초소형주에 속한 기업이고 따라서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반도체에 다시 한번 더 주목해야 될 때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에 따라서 저 역시나 반도체에 대한 비중을 최근 들어서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AI 반도체에 다시 주목해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글로벌 독점 소형주, HBM, ESSD, 핵심 기업, 삼화전기, 이렇게 이틀 전에도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그 당시 SK하이닉스 그리고 삼화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HBM 관련해서 내년부터 다시 한 번 더 실적이 꽤나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AI 그런 가속기에 HBM이 붙는 숫자 혹은 그런 업그레이드된 그런 신제품에 대한 단가가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ESS 관련해서 삼화전기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삼화전기 같은 경우도 현재 14% 정도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약 8.89% 정도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이크로 컨텍스트에 대해서 분석해 드릴 것이고, 참고로 저 같은 경우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매수를 해서 현재는 좋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한 8%, 7%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9월 25일에 SK 하이닉스 매수하였습니다. 핵심 반도체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9월 25일에 SK 하이닉스 매수했다고 실시간으로 말씀드렸죠. 9월 25일이면 정확히 이날, 네, 어제 매수했습니다. 어제 매수해서 오늘은 거의 9% 정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8% 이상의 그런 수익률을 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계좌를 따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한번 봐볼게요. 몇 퍼센트 수익 보고 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약 7.5%, 약 7.5%의 수익을 내고 있네요.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삼화전기도 이틀 전에 이제 분석해드렸고, 오늘은 14% 이상의 수익을 내고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마이크로 컨텐츠 같은 경우도 저는 최근에 좀 매수를 했어요. 마이크로 컨텐츠도 최근에 매수했고 현재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니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제가 지금부터는 마이크로 컨텍스트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죠. 중소형주, 소형주들에 주목해야 할 때라고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세금 이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투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7월 3일에 제가 우리 멤버방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후에 저는 중소형주가 빠지면 빠질수록 기회가 커진다라고 여기고 있었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함으로써 현재는 굉장히 좋은 수익들을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자, 저번 필사단 모임 때 금투세 유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금투세가 진짜로 시행되려면 늦어도 1년 전부터는 시스템 구축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다 할 준비는커녕 외부 요청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외부 요청조차도 없었어요. 당연히 금투세가 시행 안 된다는 건 사실 내부자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금 이슈를 핑계로 개인 이탈이 가속화되고 시장에 쭉 빠지면 추후 누가 이익을 볼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세금 이슈로 인해서 개인 자금이 다 빠져나가고 시장이 쭉, 특히나 중소형주들 위주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추후에 어떤 세력들이 이득을 볼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언제나 그랬든 말입니다. 물론 해당 이슈는 옳고 그름이 아닌 정치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철저히 불확실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 흐름에 맞춰 대응하며 머지않아 있을 절호의 기회를 잡을 뿐입니다. 준비된 자로서 말입니다. 네, 머지않아 있을 절호의 기회를 잡을 뿐이라고 말씀드렸었고, 네, 지금 이 기회를 잡고 있죠. 네,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고 있다라고 저는 여기고 있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좋은 수익을 쌓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크로 컨텐츠도 시가총액이 5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개인 자금들이 나가기만 하더라도 주가가 쭉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보시면 올해 내내 하락을 지속하고 있고요. 현재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올해 한 9개월, 10개월 정도 만에 주가가 반토막 이상 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수급 이슈만으로는, 수급 이슈 외에 펀더멘털 이슈만으로는 설명이 좀 불가능할 정도의 하락폭이고, 이제는 금투세가 유예된다 혹은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식의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진 나간 개인 자금들 혹은 대기하고 있었던 개인 자금들 아니면 기관 자금들이 유입이 될 때 어떤 섹터, 어떤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지 지금부터 염두에 두면서
핵심 기업들을 찾아보는 그런 분석 능력을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마이크로 컨텐츠는 시가총액도 워낙에 작고요. 사업 구조도 굉장히 단순한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버닝 소켓. 버닝 소켓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매출의 95% 이상의 버닝 소켓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버닝 소켓이 시장이 성장하면 마이크로 컨텐츠는 당연히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 컨텐츠는 국내에서 점유율이 거의 50% 가까이 되는 압도적인 1위 버닝 테스트 혹은 버닝 소켓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의 압도적인 1위이고, 당연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갖가지 산업용 기업들, LS전선 이런 기업들의 납품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마이크론도 현재 퀄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번에 마이크론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만약 마이크로 컨텍스트가 통과가 될 경우에는 이 마이크로 컨텍스 같은 경우도 꽤나 크게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곧 3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몇 개월 뒤면 대략 한 50일 정도? 50일 뒤면은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거예요. 그때 자연스럽게 가장 큰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마이크로 컨텍솔이에요. 왜냐하면 마이크로 컨텍솔은 시계열을 띠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기업답게 메모리 반도체 쪽에 가장 후공정 단계에 있는 기업답게 시계열을 띠는데 3분기의 실적이 가장 좋아요. 보통 3분기 실적이 가장 좋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나고 주가가 가장 뛰는 경우도 많은 것이고,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작년 3분기에 급작스럽게 실적이 떴죠. 보시면 2분기에 13억 했던 영업이익이 3분기에 1년 지나서도 아니고 그냥 분기가 바뀌었을 뿐인데 53억으로 실적이 급반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올해도 비슷한 정도의 그런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라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작년에 보시면 실적 발표가 있고 난 뒤에 보시면 11월 16일, 15일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이제 11월 15일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는 순식간에 2배가량, 순식간에 한 달도 안 돼서 한 일주일 정도 만에 2배가량이 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때 실적 발표 전보다 주가가 훨씬 더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실적은 작년도와 비슷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DDR5가 서버 쪽에서, 컴퓨터 쪽에서, PC 쪽에서, 네트워크 쪽에서 5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DDR5가 점유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이크로 컨텍솔입니다. 마이크로 컨텍솔의 버닝 소켓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낸드와 디램을 모듈로 묶어서 테스트를 하는 그런 소켓, 소모성 소켓을 생산하는 기업이고, 따라서 DDR5로 넘어갈수록 새로운 소켓이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단가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수율 문제라던가 갖가지 비용 문제 혹은 CPU 문제로 인해서 DDR5가 출하가 안 됐고, 그렇다고 해서 DDR4 그 전 단계 출하가 많이 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제품이 이제 곧 납품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아이폰 16이 나오는데 15를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곧 16이 나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제 곧 DDR5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DDR5가 수율이 안 나오고, 그리고 CPU 문제 때문에 납품이 안 된다고 해서 DDR4를 사는 일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메모리 반도체 쪽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고, 그리고 센티가 굉장히 안 좋았지만 마이크론의 이번 분기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DDR5의 그런 점유율 50% 이상이 넘어가는 시점이 올해 4분기부터 발생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미리부터 재고를 쌓는다고 한다면 올해 3분기, 늦어도 올해 4분기부터는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투세 이슈로 인해서 금투세가 유예가 되는 것이 거의 확정시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들로 다시 한 번 더 수급을 쓸 수 있다는 점. 그 중에서도 반도체 쪽에서 개인 자금이 가장 많이 이탈했죠. 반도체 쪽에서 가장 많이 이탈했고, 그 중에서도 중소형주, 소소형주에 속하고 있고, DDR5라던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업황의 턴어라운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마이크로 컨텍솔에 대한 실적이라던가 실적 기대감, 주가에 대한 부양 가능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장 크게 좀 봐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전에 SK하이닉스를 분석해드리면서 HBM은 이제 시작이고, 내년도에 들어가면은 이게 12개까지 바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4개, 6개가 바뀌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8개는 기본이고 12개가 바뀌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이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에 따라서 어제 SK하이닉스를 매수를 해서 하루 만에 현재 8%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삼화전기 같은 경우도 이 서버 쪽, ESS 쪽에 대한 슈퍼사이클 혹은 빅사이클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세계 1등, 2등 기업의 독점 밴더를 차지하고 있는 삼화전기가 실적이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분석을 이틀 전에 해드렸고 오늘 14%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크로 컨텐솔도 비슷한 거예요. DDR5로 넘어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DDR5의 소켓을 생산하고 있고, 국내 압도적인 1위 기업인 마이크로 컨텐솔이 실적이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따라서 서버라던가 혹은 PC라던가 네트워킹 쪽에서 DDR5에 대한 점유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연스럽게 실적도 좋아질 것인데, 그와 반대로 수급적인 이슈로 인해서 개인 자금 이탈로 인해서 주가가 1년도 안 돼서 반토막 이상 나 있는 그런 상황,
따라서 3분기에는 어닝 서포트가 나올 것을 가늠한다면 지금 정도의 주가는 꽤나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것도 현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미 마이크로 컨텐서로 뭐 인텔이라던가 AMD, 뭐 마이크로는 물론이고요. 퀄컴, 브로드컴 이런 북미 고객 대상자들로 인해서 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퀄 테스트가 통과가 된다면 당연히 양산이 진행될 것이고 상용화가 진행될 것인데 지금까지 IS 쪽에서 꽉 잡고 있던 러버 소켓에서 이런 기회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ISC가 지금까지 그 과거까지는 그런 기업으로서 그냥 하나의 기업으로 하나의 개별 기업으로서 활동했다면 SK 품으로 넘어갔죠. 당연히 경쟁사 쪽에 있는 혹은 다른 반도체 기업들이 있는 같은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 삼성전자와 같은 혹은 이제 퀄컴 이런 기업들 브로드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꺼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경쟁사로부터 납품을 받게 되는 것 자체가 워낙에 꺼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삼성전자는 이미 밝혔어요. ISC가 독점하고 있던 것들을 ISC가 이제 SK로 가게 되면서 이제 TFE와 그리고 하나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솔밴드였던 것, 독점 밴드였던 것이 듀얼 밴드 넘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세계사를 이제 협력 관계사로 삼겠다는 것인데 TF는 통과됐고요. 이번에 통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은 누가 뭐래도 마이크로 컨텐츠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러버 소켓 같은 경우는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도 상용화를 준비했었고 개발을 준비했었지만은 실패했어요. 네, 실패를 했기 때문에 남은 기업이 마이크로 컨텐츠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 봤을 때 특히 마이크로 컨텐츠의 자회사가 러버 소켓을 하고 있는 것은 비메모리향 테스트 소켓입니다. 러버 소켓을 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투자가 진행되고 있어요. 마이크로 컨텐츠 쪽에서 이 자회사의 그런 자금 대여라던가 혹은 부지를 이미 투자 설비를 이미 다 확보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정도면은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발생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총이 500억이 안 되는데 실적만 봤을 때에도 꽤나 이제 저평가 영역에 들어서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MSL이라는 자회사 쪽에서 실리콘 러버 타입의 소켓을 생산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 뭐 퀄컴이라던가 IDM, ADM, IBM 이런 이제 북미 고객사들로부터의 그런 퀄 진행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이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제 버니 소켓 같은 경우 퀄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뚫을 경우에는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쏠렸었던 매출 자금을 뭐 마이크론이라던가 아니면 북미 고객사로부터 더 확대를 시킨다면은 실적에 대한 성장뿐만 아니라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작년 3분기에도 실적이 영업이익이 50억 이상 나왔죠. 영업이익률은 25% 이상이 나왔습니다. 작년 3분기 어땠죠? 네, 불황이었어요. 불황. 반도체 업황에 굉장히 안 좋았었던 거의 바닥권에 있었던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25% 이상 영업이익이 50억 이상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DDR5로 넘어가는 준비 속에서 재고가 쌓일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진다면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 컨텍스톨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MSL이 만약에 퀄테스트가 통과가 되고 상용화를 진행한다면 실적이 압도적으로 좋아지는 것 외에도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꽤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DDR5와 GPU 주변의 탑재 수가 증가하면서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 뭐 HBM 이런 것들도 낸드도 마찬가지고 ESS도 마찬가지고 자연스럽게 다 같이 설치량이 급증하는 가운데서 DDR5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에 주목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 ASP 그러니까 단가 상향 그리고 물량의 증가 뿐만 아니라 고객사의 다변화 이런 것들도 좀 충분히 지켜볼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크로 컨텍스토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그 전에 SK하이닉스 3화전기 분석해드렸고요. 이번 4번째로 마이크로 컨텍스토를 분석해드리는 것이고 현재 최근에 매수를 진행해서 현재는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 주식 투자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고 제대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필승사단 혹은 좋은마 기쁨당 멤버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필사단 멤버는 선착순 1명 남았어요. 선착순 1명 마감되면 필사단 멤버 모집은 이제 없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도제식으로 전부 다 알려드리는 투자 아카데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승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